인천공항 출발 안내 전광판 한번 유심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 항공편이 쏟아집니다. 런던, LA, 하노이, 도쿄 줄줄이 이륙해요. 그런데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는요, 한산합니다. 출발편이 확 줄어요. 왜 시간을 나눠서 균등하게 띄우지 않을까요? 대한항공이 비효율적이라서요? 아닙니다. 그 시간표 안에 수조 원짜리 사업 전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항공기는 활주로 위에 서 있는 순간부터 손해입니다. 매 초가 비용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항공사들은 시간표 설계에 사활을 걸어요. 오늘 그 시간표의 경제학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전 세계 상업용 공항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4만 개를 넘깁니다. 서울에서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 가고 싶다고 해보죠. 직항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반드시 어딘가를 거쳐야 해요. 이게 항공업의 현실입니다. 전 세계 도시상 중에서 직항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전체의 1%도 채 안 됩니다. 나머지 99%는 갈아타야 해요. 항공사가 생존하려면 이 갈아타는 승객, 즉 환승 수요를 잡아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허브 공항이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대한항공의 허브는 인천공항입니다. 거의 모든 국제선이 인천을 거쳐서 출발하고 돌아와요. 부산에서 런던을 가려면 부산에서 인천, 인천에서 런던, 제주에서 시카고를 가려면 제주에서 인천, 인천에서 시카고, 모든 경로가 인천을 관통합니다. 2024년 한 해만 인천공항 환승객이 823만 명을 넘겼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꼭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허브는 크고 번쩍이는 공항 건물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허브는 시간표로 직조된 연결 네트워크예요. 인천이 허브인 이유는 터미널이 웅장해서가 아닙니다. 대한항공이 시간표를 정교하게 설계해서 환승이 매끄럽게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이에요. 부산에서 아침 7시에 출발해 인천에 8시 도착, 10시 런던행 탑승. 이 연결이 2시간 이내에 완성되도록 짜여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설계가 없으면 공항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허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허브마다 전문 분야가 다릅니다. 인천공항의 강점이 뭔지 아세요? 아시아와 타 대륙을 잇는 교차로 역할이에요. 유럽에서 동남아로 향하는 여행객, 북미에서 중국으로 이동하는 출장자, 이 사람들이 인천에서 갈아타면 가장 빠릅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보세요. 인천의 지리적 위치가 절묘합니다. 런던에서 방콕을 갈 때 인천을 경유하면 최단 경로에 근접해요. 대한항공은 바로 이 지리적 이점을 겨냥하는 겁니다. 인천에서 갈아타세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다른 허브들의 특기는 또 달라요. 두바이 공항은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를 잇는 결절점이에요. 에미레이트 항공이 두바이를 거점으로 쓰는 이유입니다. 유럽에서 밤에 출발해 두바이에 새벽 도착, 아침에 아시아행 비행기에 올라타는 흐름이 딱 맞아떨어져요. 싱가포르 찬기 공항은 동남아의 심장이고요. 호주에서 유럽을 가려면 싱가포르를 거치는 게 가장 자연스러워요. 싱가포르 항공이 이걸 핵심 상품으로 팝니다. 도쿄 나리타는 태평양 횡단, 북미와 아시아를 잇는 데 특화되어 있고요. 여기서 핵심을 짚어 드리겠습니다. 허브는 단순히 노선이 겹치는 장소가 아닙니다. 시간을 절약해주는 장치예요. 서울에서 파리까지 인천 직항은 약 12시간, 두바이를 경유하면 16시간, 도쿄를 거치면 15시간, 인천이 이깁니다. 항공사는 이런 시간 비교를 수백 개 노선에 걸쳐 계산해요. 가장 총 이동 시간이 짧아지는 조합을 찾아서 허브를 구축하는 겁니다. 허브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 내는 거예요. 대한항공이 인천공항에서 사용하는 핵심 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뱅크 스케줄 혹은 클러스터 스케줄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몰아서 떼이우기예요. 인천공항 대한항공 출발 시간표를 들여다보세요.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에 항공편이 한꺼번에 이륙합니다. 런던행, LA행, 방콕행, 싱가포르행이 거의 동시에 활주로로 나가요. 이유가 뭘까요? 국내선과 아시아 근거리 노선이 아침 일찍 인천에 속속 도착하거든요. 이 승객들이 장거리 국제선으로 갈아타려면 도착 직후인 오전 시간대에 장거리 편이 집중 출발해야 하죠.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거리 노선에서 저녁에 인천에 돌아오는 승객들, 이 사람들이 국내선이나 동남아, 일본으로 연결되려면 밤 8시에서 9시 사이에 출발편이 몰려야 해요. 그래서 또 뭉칩니다. 이걸 파도에 비유할 수 있어요. 아침 파도, 저녁 파도. 항공기가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출장 자주 다니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인천에서 환승할 때 보통 2시간이면 충분하잖아요. 5시간씩 멍하니 기다린 경험은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그게 대한항공이 시간표를 그렇게 짜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차이가 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는 이 방식을 쓰지 않아요.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 시간표를 보세요. 하루 종일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아침 8시, 10시, 12시, 오후 2시, 4시, 6시. 뭉치지 않고 균일하게 배분돼요. 왜 그럴까요? 뱅크 스케줄의 숨겨진 약점 때문입니다. 항공편이 동시에 몰리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탑승구가 한꺼번에 대량으로 열려야 해요. 지상 조업 인력도 일시에 투입돼야 하고요. 수화물 처리 시스템, 급유, 차량, 기내식, 적재, 트럭, 이 모든 자원이 피크 타임에 맞춰 풀가동해야 합니다. 문제는 피크가 끝난 뒤에 옵니다. 오전 파도가 지나간 한낮에는요, 장비와 인력이 놀게 됩니다. 그런데 비용은 계속 돌아가죠. 인건비, 장비, 리스료, 탑승구 사용료, 한가한 시간에도 돈이 줄줄 새는 겁니다. 대한항공은 이 비효율을 감당할 체력이 있어요.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니까요. 환승 승객에게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피크타임의 과잉 비용을 충분히 메웁니다. 하지만 저비용 항공사에게는 이게 불가능해요. 마진이 얇잖아요. 피크에 인력과 장비를 한꺼번에 쏟았다가 한낮에 놀리는 낭비를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균등하게 운항합니다. 자원을 24시간 쉬지 않고 돌리는 전략이에요. 아침에 썼던 장비를 점심에도 쓰고 저녁에도 쓰고 공백이 사라지죠. 저비용 항공사가 뭉쳐서 띄우기를 안 하는 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안 하는 쪽이 더 싸기 때문이에요. 저비용 항공사의 핵심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기는 하늘에 떠 있어야 돈을 번다. 당연한 말 같죠? 하지만 이걸 극한까지 밀어붙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항공기 한 대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보잉 737-800이 리스트 가격 기준으로 약 1,500억 원입니다. 이 비싼 기계가 지상에 앉아 있으면요, 수익이 제로예요. 아니, 오히려 손해입니다. 주기료, 감가상각비, 리스 비용이 세워놓은 시간에도 꼬박꼬박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비용 항공사는 항공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2024년 기준 제주항공의 B737 러백 일평균 가동시간이 14시간을 넘었어요. 대한항공의 동일 기종은 약 10시간대입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을 더 비행한다는 건 그만큼 매출이 더 쌓인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지상 체류 시간을 극단적으로 압축합니다. 착륙하자마자 승객 하차, 기내 청소, 새 승객 탑승, 급유, 그리고 즉시 이륙. 이 과정을 30분 안에 끝내요. 대한항공은 1시간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승 수화물 옮기고 연결 승객 기다리고 기내식 새로 실어야 하니까요. 공항에서 지상 정비를 담당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저비용 항공사 현장은 전쟁터예요. 비행기 도착하면 30분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하거든요. 대형 항공사 현장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유에는 대가가 있어요. 항공기가 더 오래 지상에 묶여 있다는 뜻이니까요. 저비용 항공사는 그 여유를 포기하는 대신 비행기를 한 바퀴라도 더 굴려서 매출을 뽑아내는 겁니다. 뱅크 스케줄 좋아 보이죠? 환승 시간 짧고 승객 편하고. 그런데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 번 틀어지면 연쇄 충돌이 일어나요. 상상해 보세요. 아침 7시에 항공기 20대가 동시에 이륙하려 합니다. 그런데 짙은 안개로 활주로가 30분 막혀요. 그러면은요, 20대가 일제히 30분 밀립니다. 이 20대가 향하는 도착지에서 환승을 기다리던 승객들은 연결편을 놓치게 돼요. 그 연결편마저 승객 때문에 지연되고 도미노처럼 전 세계로 번져나갑니다. 태풍이나 폭설 같은 기상이변 때 인천공항이 일시에 마비되는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뱅크 스케줄의 구조적 취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시스템이 촘촘하게 맞물려 있으니까 완충 여력이 없는 겁니다. 저비용 항공사는 이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요. 항공편이 분산돼 있으니 한 편이 지연돼도 다른 편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요. 출장 중에 환승 놓쳐본 분들 계시죠? 대한항공 뱅크 스케줄 구조에서는 10분 차이로 놓치면 다음 연결이 6시간 뒤가 될 수 있어요. 저녁 파도까지 기다려야 하거든요. 촘촘한 환승의 대가입니다. 시간을 극한까지 줄이려고 시스템을 빡빡하게 짜면 그만큼 충격 흡수 능력이 줄어듭니다. 뱅크 스케줄을 가장 극단적으로 밀어붙인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두바이의 에미레이트 항공입니다. 에미레이트의 두바이 허브는 하루에 사실상 2번의 거대한 파도로만 돌아갑니다.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 유럽과 미주에서 온 항공편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러고 나서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 아시아와 호주행 비행기가 일제히 출발해요. 유럽에서 밤에 떠서 두바이에 새벽 도착, 4-5시간 환승 후 아시아행 아침 출발. 이게 한 묶음이에요. 반대 방향도 대칭적입니다. 아시아에서 오후 출발, 두바이 저녁 도착, 야간 환승, 유럽행 심야 출발. 하루에 정확히 2번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가는 구조예요. 장점은 어마어마합니다. 유럽 어느 도시에서 출발하든 아시아 어느 도시로든 3-5시간 안에 연결이 가능해요. 환승 연결률이 압도적이에요. 하지만 단점도 극단적입니다. 아침에 아시아행을 보내고 나면 항공기가 두바이 공항에서 8-9시간 가까이 대기하는 경우가 생겨요. 저녁 유럽행 파도 때까지 그냥 세워 두는 겁니다. 수천억 원짜리 비행기가 하루에 3분의 1을 땅에서 쉬고 있는 셈이에요. 에미레이트는 이 비효율을 환승 수익으로 감당합니다. 두바이 공항 이용자의 상당수가 순수 환승객이에요. 환승 최적화를 극한으로 끌어올리되 기재, 가동률은 과감히 희생하는 모델인 거죠. 항공권 가격에서 이상한 점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서울에서 유럽 가는 건 100만 원대인데 남미행은 2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물론 거리도 영향이 있어요. 하지만 진짜 원인이 따로 있습니다. 비행기가 현지에서 하루 종일 멈춰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대한항공의 상파울루 노선을 예로 들어 볼게요. 인천에서 저녁에 출발해 다음 날 아침에 상파울루에 도착합니다. 시차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복항편이에요. 상파울루에서 인천행을 바로 띄우면 인천 도착이 이른 새벽이 됩니다. 새벽에 도착하면 아침 파도 환승 연결이 깨져요. 그래서 상파울루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밤에 출발합니다. 이렇게 되면 항공기가 상파울루 공항에 12시간 넘게 주차돼 있어요. 아침에 내려서 밤에 뜨는 거니까요. 수천억 원짜리 기계가 반나절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서 있는 겁니다. 그 비용이 어디로 가느냐?
항공권 가격에 전가됩니다. 남미 노선이 비싼 이유의 상당 부분이 이거예요. 비행 시간에 대한 비용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기 시간의 비용까지 티켓에 녹아 있는 겁니다. 비행기가 쉬는 것도 돈이에요. 그런데 항공사들이 여기서 기막힌 활용법을 찾아냅니다. 어차피 항공기가 반나절을 서 있을 거면 그 시간에 무언가를 하자. 뭘 할 수 있을까요? 정비입니다. 대한항공이 상파울루 현지에 정비 인프라를 갖춰놨어요. 12시간 대기하는 동안 비행기 점검을 돌리는 겁니다. 어차피 세워둘 거 엔진 점검하고 부품 교체하고 기체 세척까지 해버리는 거죠. 이게 왜 이익이 되느냐 하면요. 현지 인건비가 한국보다 저렴합니다. 대기 시간이라는 손실을 비용 절감형 정비라는 이득으로 전환하는 셈이에요. 호주의 퀀타스 항공도 비슷한 전략을 씁니다. LA에 정비 거점을 두고 있어요. 시드니에서 LA로 오는 항공기가 아침에 도착해서 저녁까지 서 있거든요. 그 긴 대기 시간에 정비를 투입합니다. 어차피 10시간 넘게 주차해야 할 비행기예요. 그냥 세워두면 순수 손실이잖아요. 정비팀을 넣어서 점검을 돌리면 호주로 돌아와서 해야 할 정비 시간을 절약하는 거죠. 이게 항공사의 사고방식이에요. 시간을 제거할 수 없다면 시간을 활용합니다. 비어있는 시간을 가치로 채우는 겁니다. 항공사의 수익 구조가 이렇게 치밀하게 설계돼 있어요. 1분도 그냥 흘려보내려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흥미로운 개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가위형 허브라는 개념입니다. 퀀타스 항공 사례로 설명해 볼게요. 호주는 지리적으로 고립된 대륙이에요. 시드니에서 뉴욕까지 직항을 띄우려면 수험 시간이 넘습니다. 항공기 항속 거리의 한계 때문에 어딘가에서 반드시 멈춰야 해요. 퀀타스가 어떻게 풀었냐면요. 로스앤젤레스를 경유지로 활용합니다. 시드니에서 저녁에 출발하면 날짜 변경선 덕분에 같은 날 아침 LA에 도착해요. 그리고 2시간 뒤 뉴욕행을 바로 띄웁니다. 시드니에서 출발한 승객이 LA에서 칼같이 갈아타고 뉴욕으로 향하는 거예요. 이걸 가위형 허브라고 부릅니다. 서쪽에서 흘러온 동선을 잘라서 동쪽으로 붙이는 형태거든요. 가위로 싹둑 자르듯이요. 퀀타스 입장에서 LA는 본격적인 허브가 아닙니다. 라운지도 크지 않고 자체 인프라도 제한적이에요. 하지만 시간표 위에서는 완벽한 허브로 기능해요. 시드니에서 출발한 승객을 2시간 만에 뉴욕행에 연결해 주니까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허브는 규모가 아니에요. 시간표 설계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비행기 2세대만 있어도 시간표를 정밀하게 짜면 허브가 탄생할 수 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항공기는 비쌉니다. 한 대에 1,000억 원이 넘는 기계예요. 이 기계가 지상에 머물면 돈을 잃고 하늘을 날아야 벌어요. 그래서 항공사는 시간표 설계에 목숨을 겁니다. 대한항공 같은 대형 항공사는 몰아서 떼이우기로 환승 시간을 최소화합니다. 2시간이면 갈아타실 수 있습니다를 파는 거죠. 제주항공 같은 저비용 항공사는 흩어서 띄우기로 항공기 가동률을 극대화합니다. 자원 낭비 없이 24시간 풀가동하는 구조예요. 그리고 피할 수 없는 대기 시간은 해외 정비에 활용해서 손실을 이익으로 바꿉니다. 결국 항공사가 파는 건 비행기 좌석이 아닙니다. 시간표를 파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가는 부자의 경제학,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